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론라이더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있었던 차와 자전거의 사고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까 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행 4분이랑 저희가 공도를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선도에 있었고 구미에서 차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저희 일행을 사이드미러로 때리는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 먼저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부터 저랑 확인을 해보시죠. 자, 영상을 보시게 되면 4차선 도로고요. 저희는 3차선 직진 차선에 자전거가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스타렉스가 저희 뒤쪽에 서 있었고, 지금 나오는 영상에 나오는 차는 사고와 무관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호가 바뀌어서 저희가 3차로에서 자전거를 주행하고 그대로 차선을 들어가고 있었는데, 스타렉스가 지나가면서 사이드미러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저희 일행을 때리게 됐던 경위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사진에 보셨던 것처럼 직진 차선입니다. 3차로 직진 차선에 이렇게 서 있었죠. 일행들이 이렇게 서 있고, 자, 뒤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렉스가 저희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호가 바뀌어서 주행을 했고, 이 스타렉스가 저희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일행의 팔꿈치를 사이드미러로 때리고 이렇게 추월을 해버린 경우가 되는 거죠. 먼저 일단 사람이 안 다친 거에 대해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고 경위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 이제 제 생각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당연히 자전거를 타는 대부분 또 다 운전자입니다. 그리고 운전자 입장에서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거나 막무가내로 자전거를 타시는 잘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게 굉장히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저도 막 위협 운전하고 싶은 자덕인 저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 근데 운전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는 일반 도로 마지막 차선 절반에서 조금 안쪽까지는 자전거를 주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전거가 주행할 수 있는 도로가 있으면 사고가 났을 경우 자전거의 과실이 커지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도가 아니더라도,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니더라도 일반 도로에서 자전거가 주행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그런 법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운전에 방해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자전거에 되게 민감하고 짜증스럽고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 이제 자덕 입장에서 볼까요? 저희 자덕 입장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탈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20km의 권장 속도가 있고,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는 아주 많은 자전거들이 나와요. 그래서 속도를 내거나 빨리 가는 것도 되게 위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자전거 도로에서 타다 보면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당연히 차도도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무서운 곳이긴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공도로 이동해야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공도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공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차량에 방해 안 되게 움직이셔야 되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전거가 차도에 가는 게 불법이 아니라는 거, 도로교통법상 차도로 자전거가 갈 수 있다는 거, 그 사실을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가족, 내 형제가 자전거를 탈 수도 있잖아요. 짜증스럽고 화가 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지만, 차로 자전거를 위협한다는 행위는 지금 났던 그런 사고 같은 경우도 팔꿈치를 쳤는데 이 자전거를 타신 분이 넘어졌으면, 차량으로 넘어졌으면 정말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던 경우예요. 그렇게 되면 자전거 탄 사람도 손해고, 잠시 화가 나서 위협 운전을 했던 그 차량 운전자분도 분명히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서로 약간씩 양보하고 이해해줬으면 좋겠지만 thực 그게 잘 되진 않죠. 근데 이제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분명히 대들 다 운전자라는 거 알아주시고, 제발 차량에 너무 방해되지 않게 자전거를 타시기를 자덕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운전자분들도 그런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된 건지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4차선은 우회전 차선이고 3차선에 저희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을 했죠. 저희가 출발을 하면서 뒤에 차량이 이렇게 따라왔어요. 제가 이 운전자분의 어떤 마음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앞에 자전거가 있는 게 싫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가 가고 있는데 이분은 추월을 하려고 했으면 차선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차선을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차선을 변경을 하고 추월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분은 위협적으로 자전거 옆에 붙어서, 자전거는 직진 주행했겠죠? 옆에 붙어서 위협적으로 추월을 하신 거예요. 좋은 마음은 아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
근데 만약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쳤는데 자전거가 차로 넘어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거든요. 근데 그 운전자분이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사고가 났고 제가 그 운전자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도로에 탈 수 있는 거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별 말을 하지 않고 영상에 지금 보신 것처럼 블랙박스를 확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 부분에서는 일단 자전거 타고 있는 저희는 더 화가 났고, 뭐 차라리 서로 언성을 높이고 욕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어요. 굳이 언성을 높이거나 서로 얼굴을 붉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도착했고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거기 가서 그 운전자분하고 대화를 했을 때 운전자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희가 3차로에 자전거가 서 있었잖아요. 여기서 자덕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서 있을 때 저도 모르게 습관이 돼 있어요. 3차선에서 쭉 직진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맨 앞에 있던 선두가 3차선에서 4차선을 비키면서 차량한테 양보해 주려고 선을 넘어갔어요. 그 뒤에 있는 친구는 그냥 직진했고, 근데 차가 이 친구를 때린 거거든요. 근데 운전자분은 내가 차량한테 양보해 주려고 비켰기 때문에 자기는 직진을 했다. 그 뒤에 분들도 비킬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오케이, 일리가 있어. 그러면 자덕분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나도 모르게 차가 지나가라고 차선을 넘어서 양보를 해주게, 이렇게 직진하다가 직진을 해야 되는데 직진하자고 양보하다가 비키고 차량이 지나가고 다시 진입을 하려고 했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에 하나 제가 진입하다가 차량에 부딪히게 되면 제가 끼어들다가 사고가 나게 되는 겁니다. 즉 운전자 입장에서는 양보를 해주면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차량이 있고 자전거가 앞에 있었을 경우 이렇게 주행을 해야 되는데 쟤처럼 양보를 하고 차량이 지나가요. 근데 제가 다시 안으로 끼어들다 차량하고 부딪히게 되면 제가 끼어들게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양보를 해주렸던 마음이 법적으로는 내가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차선을 양보해 줄 게 아니라 내가 그 차선으로 직진을 하는 게 더 뒷사람에게 안전하고 차량하게 오해를 안 하게 할 수 있겠구나. 당연히 사고가 났을 경우도 뒤에서 있던 차가 자전거를 치게 되면 후방 충돌이죠. 후방 충돌이 되기 때문에 차량이 과실이 훨씬 많아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저는 좋은 마음에 차선을 양보를 했는데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습관이 돼서 양보를 했는데 차량 부딪히게 되면 내 과실이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나는 직진을 그냥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저의 경험에 대해서 제 내피셜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친구가 차량에 부딪혀서 팔에 사이드미러를 부딪혀서 경찰을 불렀고 지금 경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짤막한 토막 상식을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는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책임보험이 없어요. 근데 합의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자전거를 여러분들이 타다가 자전거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책임보험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기소가 돼요. 가해자, 피해자로 무조건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사고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사고를 냈던 스타렉스 운전자분이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소송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전문가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지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알고 있는 짤막한 상식에 의하면은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피해자 가해자가 나눠질 거고, 블랙박스의 영상에 분명히 마지막 차선에 있던 그 친구가 직진을 하고 있었고 이 차가 추월을 하고 있다고 자전거를 친 거란 말이죠. 그러면 후방 충돌이 되는 거예요. 안전거리 미확보가 되겠죠. 그럼 분명히 운전자분이 불리하실 텐데 왜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는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제가 공유해드려 하고, 이번에 일어났던 이 자전거 사고 여러분들은 어떠시나요? 제가 정확한 법규나 이런 걸 모릅니다. 정확한 제 내피셜이고 제 경험치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건데, 제일 베스트는 운전자분과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서로 배려를 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건 내가 봐서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자도가 없는 일반 도로를 탈 때는 마지막 차선에서 3분의 1 정도 지점에서 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저처럼 차선을 양보하다 끼어들다 부딪히면 자전거 과실이 더 크다는 거, 그런 부분 유의하시고 자전거 도로 주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가 안 나는 게 참 제일 좋긴 한데 이 자동차와 우리 자전거의 그런 괴리감은 쉽게 풀리지 않겠죠. 당연히 지금 이제 12월 달부터 킥보드도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럼 또 킥보드와의 골이 또 생길 테고,
우리 자동 여러분들 안전하게, 그리고 서로 약간의 배려, 그리고 기본적인 일반 법규 상식, 그리고 애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주행 능력을 갖춰서 자전거를 타시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드론 라이더가 실제로 있었던 사고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정리해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후에 결과가 나오는 거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시다가 이런 사고나 처리에 대했던 결과나 에피소드가 있으신 분들은 밑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영상을 만들고 연락을 드려서 자덕들에게 좀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항상 알라시고, 지금 한절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마지막 가을에 있는 라이딩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좀 진지했던 드론 라이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